안녕하세요. 역수돋보기입니다. 중국의 도시들 가운데 가장 많은 왕조들의 수도로 삼은 7개의 도시들을 중국의 7대 고도라고 합니다. 베이징, 난징, 시안, 러양을 다뤘던 지난 1, 2부에 이어 나머지 3개의 도시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7대 고도 중 아마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것 같은 도시가 있으니 바로 허난성의 안양입니다. 경기도 안양 아닙니다. 베이징, 난징, 시안, 러양 네 도시는 최소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고도들이지만 허난성의 안양은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허난성 안양은 그 상징성만 따지고 봤을 땐 중국 역사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고도가 아닐까 하는데요. 안양은 중국 최초의 수도였던 도시였습니다. 중국의 신화에는 삼황오제라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중 삼황은 신적 존재들이고 오제는 화하족이라 일컫는 중원 문명을 만든 5명의 전설 속 인간 영웅들을 일컫는데 신화 속 오제의 활동 무대가 되는 곳이 바로 허난성의 안양이었습니다. 범람하는 황하의 치수 사업을 하던 곳이었죠. 그리고 중국 최초의 왕조인 상나라의 수도 은허가 바로 안양이었죠. 상나라의 첫 수도는 허난성 안양 옆에 허난성 상추시라는 곳이었습니다. 다만 허난성 상추시가 상나라의 첫 수도였지 상나라를 건국한 건국 집단 상족의 발원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상족의 발원지가 정확히 어디인지 설이 분분하지만 대개 허난성 안양으로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상나라는 역사 중반기에 이르러 내분으로 국력이 쇠퇴합니다. 상나라의 19대 왕 반경이 상나라의 중흥을 위해 천도한 곳이 바로 은허, 즉 허난성 안양이었습니다. 상나라의 재건을 상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상족의 발원지로 옮긴 것이 아니냐는 해석으로 상족의 발원지 중 유력한 후보로 허난성 안양시가 꼽히는 겁니다. 그리고 신화 속 중국의 전설 인물들이 계속 허난성 안양을 무대로 활동한다는 점에서 초기 문명은 분명 안양 혹은 그 일대로 추정하기에 중국 최초의 나라를 건국한 상나라의 건국 집단이 그 일대에서 발원했다는 설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죠. 오늘날 갑골문이 가장 많이 출토되는 지역도 허난성의 안양이랍니다. 이후로 안양이 중국 왕조의 수도가 된 적은 없지만 중국 최초의 왕조 상나라를 대표하는 도시였다는 상징성 덕에 허난성 안양은 중국사에서 매우 중요한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중국의 7대 고도는 카이펑입니다. 바로 송나라의, 더 정확히 말하자면 북송의 수도죠. 당나라의 수도 장안, 즉 시안은 한때 국제도시가 될 만큼 화려하고 거대했지만 당나라 말 연이은 전란과 내란으로 황폐화되어 버렸습니다. 절도사 출신의 주전충이 당나라를 멸망시키고 스스로 황제에 오른 뒤 러양의 수도를 삼으며 후량을 건국했습니다. 바로 5대 10국 시대의 시작이죠. 하지만 당나라를 멸망시켰다는 사실에 후량은 주변 절도사들의 집중 타겟이 되었고 러양조차도 위험에 빠지며 전란의 피해를 봤습니다. 주전충은 새로운 수도를 물색해야 했고 그래서 선정된 새로운 도시가 허난성의 카이펑이었습니다. 우선 카이펑이 러양으로부터 멀지 않고 황하를 끼고 있으며 평야지대입니다. 한때 춘추 전국시대, 정확히 전국시대 때 전국 7흥 중 하나였던 위나라의 수도였던 적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수나라 때 중국 대륙의 남과 북을 이은 대운하가 지나치는 도시 중 하나였기에 남방의 풍부한 경제력과 물자를 쉽게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해서 이 수도로서 충분한 자격들을 갖춘 곳이었습니다. 후량을 멸망시킨 후당은 다시 러양으로 천도하였지만 이번엔 후당을 멸망시킨 후진은 다시 카이펑으로 돌아왔고 후진에 이어 후환과 후주 모두 수도가 카이펑이었답니다. 끝내 5대 10국을 통일했던 국가는 송나라였습니다. 송나라의 건국자 조광유는 5대의 마지막 왕조였던 후주의 군벌이기도 했죠. 송나라가 5대 10국을 통일하면서 카이펑은 통일왕조로서의 수도로 부상하였습니다. 송나라가 군사력은 형편없어도 경제력만큼은 압도적인 국가였습니다. 강남지방, 즉 양쯔강 부근에서 엄청난 생산력과 경제력을 자랑하는 도시들이 개발되었고 남방 도시들의 그 엄청난 물자들이 대운하를 통해 전국으로 유통되면서 송나라는 폭발적인 경제력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지가 바로 송나라의 수도 카이펑이었죠. 카이펑의 경제적 영광을 나타내주는 사료가 있습니다. 송나라의 화가였던 장택단이 청명절의 카이펑 도시 모습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청명상하도라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중국의 국보 1호인 작품이랍니다. 이 그림에서 당시 카이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고 또 상업과 교육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었는지 아주 표현력 풍부하고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답니다. 또 동경몽화록이란 기행문에 남긴 카이펑에 대한 묘사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 성문이 열리고 시장이 서면 행승들은 수레를 끌고 먹을 것이나 물건을 소리 높여 팔러 다닌다.
한 번에 수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도 여럿 있었다. 그 부근에는 음식점, 이발소, 점집, 그림과 악보를 파는 가게 등이 있어서 사람들은 해가 지는 것도 잊은 채 놀았다. 극장에서는 유행가, 인형극, 고개, 씨름, 만담 등 갖가지 흥행물이 상영되고 각각의 명인들이 인기를 끌고 있어 계절을 가리지 않고 구경꾼이 끊이질 않았다. 이미 12세기경 송나라의 인구가 1억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또 카이팡의 시장을 역임했었던 포청천이 이 공명정대한 판관이자 유능한 청백리 관리로 카이팡을 이끌었던 일화도 유명하죠. 하지만 송나라는 여진족이 세운 국가 금나라의 공격을 받고 중국 남부지방으로 영토가 축소되었고 중국의 중북부 지방은 금나라가 전부 차지합니다. 금나라의 수도는 베이징이었지만 징기스칸의 지속적인 공격에 버티지 못한 금나라는 말기에 수도를 카이팡으로 돌아왔죠. 하지만 저항하는 적과 적의 도시는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 몽골군은 금나라를 멸망시킨 뒤 카이팡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아 이후로도 지금까지 카이팡에선 옛 영광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중국의 7대 고도 중 하나는 항저우입니다. 중국의 7대 고도 중 개인적으로 제가 유일하게 직접 여행을 다녀온 도시랍니다. 항저우는 남송의 수도였습니다. 본디 중국 대륙 전체를 차지하고 있던 송나라였으나 여진족이 세운 국가 금나라의 공격을 받아 일시적으로 멸망했는데 중국 남부지방에서 송고종이 다시 송나라를 부활시켰죠. 이때의 송나라를 남송으로 구분합니다. 비록 남부지방으로 쪼그라든 송나라였지만 그랬던 만큼 북송시대보다 훨씬 더 경제력이 풍부한 양쯔강 지방을 개발시켰습니다. 경제만큼은 최전성기를 찍었던 시점이 바로 남송 때인데요. 베트남에서 들어온 신종 종자 참파벼가 도입되어 수확 기간을 단축시키면서도 이모작과 모내기법이 발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니 농업 생산량이 어마어마해지죠. 이 생산량이 많아진다는 건 잉여 생산물이 증가한다는 거잖아요. 그 잉여 생산물을 시장에 내다 팔면서 상업이 장려됩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이젠 잉여 생산물을 팔지 않고 처음부터 시장에 내다 팔 목적으로 상품화를 위한 상품 작물을 재배했답니다. 상업이 어마어마하게 더 자극이 되는 거죠. 남송이 들어서면서 금나라의 지배를 원치 않았던 중북방의 한족들 엄청난 인구가 강남으로 이동을 했고 그들이 살기 위해 강남 지역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주변 황무지를 농경지로 경작하기도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항저우는 대운하의 남방 시작점입니다. 대운하를 통해 지역 간 교류도 활발해지면서 상품 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상업이 발달하니 송나라 정부에서도 동전을 대규모로 발행하기 시작했고 당나라 때 동전보다 무려 10배 이상의 동전량이 송나라 경제에 유통되고 있었다고 하네요. 동전만으로도 호황인 상업이 감당이 안 돼서 송나라는 심지어 일종의 어음인 교자라는 지폐를 발행하기도 합니다. 남송 시절의 상업을 상업혁명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이후 중국사 내내 남송의 수도 항저우는 중국 최고 생산량의 도시였죠. 이 시절 하늘에 천당이 있으면 땅에는 항저우와 수저우가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항저우는 오늘날에도 나름 경제도시랍니다. 터의 기운이 있는 듯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의 고향이 항저우이며 마윈이 알리바바를 창업한 것도 항저우이고 알리바바 본사도 항저우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의 7대 고도 도시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이 가장 여행 가고 싶은 도시는 어디인가요? 그럼 역서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서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